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계속 또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나도 지치고 여러분도 지칠 것 같아서 우리 새로운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새로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여태까지 우리 생각하지 않았던 회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그 수업의 스타일을 보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단순했던 거, 이제 다시 말하면 질점 포인트 파티클로 돼 있는 거가 하나 움직일 때, 그 다음에 그게 두 개 있을 때,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움직일 때, 아니면 모여서 강체를 만들 때, 우리 이렇게 점점 우리 새로운 점점 복잡한 물체 운동으로 또 더군다나 1차원에서 2차원, 3차원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강체가 되면 우리 지난번에 강체 운동을 기술할 때 어떻게 기술하냐? 제일 먼저 가장 간단하게 운동하는, 다시 말하면 모든 물체의 질량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과 같은 질량 중심이 존재해서 그 질량 중심에 전체 작용하는 힘의 합이 작용하는 것처럼 운동한다 라고 해서 우리 질량 중심의 운동을 우리 자세히 살펴봤죠. 하지만 강체 운동은 꼭 질량 중심의 운동을 기술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야구 배트를 던졌을 때 야구 배트는 질량 중심은 포물선 운동을 하지만 야구 배트의 각각의 점은 다른 운동을 하죠. 그 다른 운동이 뭐냐면 사실은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을 해요. 그래서 강체 운동은 우리 복잡하지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 병진 운동이라는 게 말은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한다, 혹은 이렇게 선 운동을 한다는, 뭐 곡선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전체 질량 중심이 한꺼번에 운동하는 운동이고, 그 다음에는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을 하는 거에를 더한 걸로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복잡한 운동을 생각하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면 어려우니까, 우리 지금까지 병진 운동을 많이 살펴봤다면 이제는 병진 운동이 없는 회전 운동만을 먼저 기술해서 회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기술할 것인가를 생각한 다음에 이제 두 개를 합하면 되죠. 우리 바로 다음에 할 게 뭐냐면 회전과 병진 운동을 결합한 아주 단순한 운동이 굴러가는 운동이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먼저 회전 운동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회전 운동을 생각한다면 말은 쉽지만 회전 운동 그럼 도대체 뭘로 기술해야 될 거냐?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어떤 강체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강체는 지난번에 정의한 것처럼 우리 딱딱한 물체를 강체라고 하지만, 딱딱한 물체라는 건 너무 어떻게 보면은 대충 표현한 거니까 정확하게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언제나 물체 사이에 이무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변하지 않는 물체.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죠. 딱딱하다는 얘기죠. 물론 이 세상에 그렇게 딱딱한 물체는 없죠. 아무리 작더라도 누르면 조금 들어가죠. 어쨌든 그건 이상적으로 강체라고 하고, 강체가 어떤 적당한 회전축에서 회전을 하면 회전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전축에 대해서 회전을 한다. 이런 물체 운동을 어떻게 기술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물체를 이렇게 돌려, 이렇게 위에서 봐서 회전축이 이렇게 점으로 돼 있어. 회전축이 이 지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물체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기준되는 선을 하나 정하고, 기준되는 선에 대해서 기준되는 선을 여기서는 요걸로 잡았나? 레퍼런스 라인. 여기서부터 얼만큼 각도가 움직이는가 하는가를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진 운동에서 나타내는 우리가 여태까지 나타내는 물리적인 변수가 변위, 속도, 가속도라면, 이제 그 회전하는 각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거예요. 각도가 회전 변위, 그걸 우리가 각도라고 하고, 속도 대신에 각속도, 가속도 대신에 각가속도라는 회전 운동 변수를 사용해서 회전 운동을 기술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각 위치는 어떻게 정하냐? 아까 그림을 똑같이 다시 그렸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 요 기준선, 요 선 위에 있는 물체는 전부 다 회전을 할 때, 요 x축에서부터 회전을 할 때 움직인 거리는 다 다르죠. 움직인 거리는 다 다르지만 이때 재미있는 거는 회전한 각도는 전부 다 똑같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선상, 요 선을 따지면 요 선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움직인 각도는 전부 다 똑같다 이거예요. 각도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때 움직였을 때 반지름이 r인 경우 r에 대한 움직였을 때 호의 길이, 원호의 길이, 원호의 길이를 s라고 하면 s를 r로 나눈 거를 각 위치 세타로 정의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정의하는 각 위치는 당연히 길이로 나눈 양이니까 차원이 없는 양이죠. 차원이 없고 이런 식으로 정의한 각도를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해요. 물론 라디안 말고 여러분들이 한 바퀴를 360도로 정하는 각도, 도라는 단위가 있는데 그거랑은 이제 다른 관계가 있지만 우리 앞으로 라디안을 많이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1 레볼루션 회전, 1회전은 한 번 회전하면 원호의 길이가 얼마죠? 2파이 r이죠. 원 둘레 길이니까 그걸 r로 나누면 2파이. 한 바퀴 회전은 2파이 라디안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1라디안은 2파이분의 1이 1라디안은 그럼 2파이 라디안이 한 바퀴 도니까 360도니까 1라디안은 라디안을 이렇게 줄여서 쓰면 360도를 2파이 2파이 파이가 대략 3.14니까 6. 얼마니까 대략 그러면 57.3도라 이거야.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 t1에서는 어떤 기준선에 있는 그 각도가 x축에 대해서 θ1 시간 t2에 대해서는 θ2만큼 있을 때의 각 변이 델타 θ는 마지막 각 변이 각 위치 θ2에서 θ1을 뺀 걸로 우리 변이를 얘기하는 거랑 아주 비슷한 표현을 쓸 수 있죠. 각속도는 오메가라고 했었는데 그리스 문자로 이거는 역시 우리 평균 각속도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델타 t가 0으로 가는 순간 미분의 정의를 이용하면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각가속도는 우리 알파라고 쓰고 이건 d 오메가 dt 다음 같이 되는 건 우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각도가 그러면은 우리 여기 변이랑 병진 운동을 하는 속도나 가속도는 전부 다 벡터인데 그럼 이것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그 비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각 변이, 각 속도, 각 가속도도 벡터냐? 반드시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벡터라고 하면 그냥 아무거나 주어지는 벡터인 게 아니라 벡터가 만족하는 대수적인 성질. 다시 말하면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두 개 더하는 거에 순서에 상관없어야 되는 거죠. A 더하기 B, B 더하기는 B 더하기 더하는 순서에 상관없어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보면 한 가지 보면 우리 책이 있는데 책을 X축에 대해서 90도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90도 X축에 대해서 90도 Y축에 대해서 90도를 회전한 거라 그럼 Y축에 대해서 90도 X축에 대해서 90도를 회전한 거랑 같아야만 벡터라고 할 텐데 여기서 보면 책이 먼저 지금 여기 보면 XZ 평면에 있는데 X축에 대해서 90도를 회전하면 여기 요 축을 중심으로 돌리는 거니까 다음과 같은 데가 되고 이거를 이제 다시 Y축에 대해서 회전하면 다음과 같은 책 모양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Y축에 대해서 Y축이 요거에 대해서 90도를 회전하면 이 모양이 되고 이거를 X축에 대해서 하면 90도가 되니까 두 개가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각도 변수는 벡터가 아니에요. 더하는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단 이 회전 각도가 아주 작을 때 혹은 같은 축에 대해서 회전을 할 때 이때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조건을 각도가 작을 때 혹은 같은 회전축 이때만 우리 앞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좀 더 고급 물리학, 고전역학에서 다루겠지만 우리는 같은 회전축인 경우 혹은 회전 각도가 매우 작아서 벡터처럼 다룰 수 있는 경우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으면, 여기처럼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전하는 엄지, 우리 항상 오른손 법칙 쓰니까 오른손을 잡아서 네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서로 수직으로 한 다음에 네 손가락을 회전하는 방향으로 감았을 때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여기서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저 각속도 벡터를 주어지는데, 우리 이걸 거꾸로 보면 각속도 벡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그 방향으로 엄지를 두고 네 손가락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물체가 회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관계를 보면 B는 오메가 크로스 R, 드디어 벡터 곱이 나오죠. 오메가에다가 R을 곱하면 여기 있는 요게 요점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오메가가 있으면 오메가 크로스 R을 하면 이 방향으로 주어지죠. 이게 바로 회전은 R 곱하기 크기는 B, R과 오메가가 서로 수직이니까 크기는 R 오메가 사인 θ인데 크기가 R 오메가고, 방향은 이쪽 방향, 속도 방향이 제대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R 크로스 B를 하면 다른 걸 쓸 수 있고, 우리 요거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 R과 오메가는 서로 수직이니까 이게 없어지고 이게 R 제곱 오메가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각도 변수를 앞으로 벡터인 걸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각운동에서의 변수들은 선운동에서의 변수가 만족하는 방정식과 매우 비슷한 방정식을 만족해요. 그래서 선운동에서 x가 나오고 회전운동에서 θ가 나오면 x 대신 θ, 속도 v 대신에 각속도 오메가, 가속도 a 대신에 각속도 알파를 바꿔주면 된다 이거. 예를 들면 선운동 방정식에서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 b는 b0 플러스 at, 이때 물론 요 나오는 5개의 식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잘 외우고 있지만, 이때는 특징이 뭐냐면 빠진 변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식이에요.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회전에 대한 식은 회전 각가속도 알파가 일정할 경우죠.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알파가 일정할 경우는 V 대신에 오메가, V0 대신에 오메가 0, A 대신에 알파, 그 다음에 세타 마이너스 x, 여기 있는 요 관계식에서 x 대신에 세타, x0 대신에 세타 0, V0 대신에 오메가 0, 요걸 전부 다 바꿔서 쓴 요 식을 우리가 그냥 이용하면 되겠다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서 우리 여기서 각운동 방정식을 다시 유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회전을 살펴보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요 원점 5로 이 수직으로 나와 있는, 지면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축에 대해서 오메가를, 물론 여기서 오메가를 쓰는 게 아까 우리 쓴 벡터랑은 다르죠. 사실 오메가를 쓰려면은 위로 나오는 벡터지만 우리 그냥 그림을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오메가의 크기로 회전하고 있는 경우를, 물체를 봅시다. 그래서 주어진 경우에서 기준축에 대해서 점 P가 원점에서부터 회전축에서부터 거리 R, 각도 주어진 시간 T에서 세타 있고 그때 속도가 V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아까 세타가 라디안으로 정의했을 때 원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죠. 세타가 물론 라디안으로 썼을 때. 그러면 요걸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속력이 나오죠. 이건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죠. 속력은 dsdt. 근데 여기서 r 곱하기 세타가 돼서 변수가 두 개라고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r이 고정된 곳이니까 r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죠. 그래서 r은 그대로 두고 r, v는 r 오메가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회전축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이 접선 방향의 속도는 각속도 r의 오메가에다가 반지름 r을 곱한 거랑 같다. 그러면 여기 요 속도가 있고 가속도는 요걸 미분한 거죠. 물론 접선 방향이에요. 접선 방향 가속도는 이건 r 오메가 gt인데 r은 그대로 있고 r 알파. 이것을 많이 본 거죠. 알파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접선 방향의 가속도이고, 그렇지만 원운동을 하면 항상 뭐냐면 원운동을 하는 구심 가속도가 있어요. 그래야지 원운동을 하죠. 구심 가속도는 우리 전에 구했죠. r 오메가 제곱으로.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심 가속, 중심을 향하는 방향, 회전축을 향하는 방향의 가속도랑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이때 하려는 벡터를 구하자면 이 벡터 가속도 벡터 A는 접선 방향이 아니라 접선 방향의 가속도에다가 구심 가속도를 더한 다음과 같은 양이라는 걸 조심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하면 알파가 0인 경우죠.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알파가 0인 경우라 이거예요. 알파가 0인 경우에는 이게 없어지면 당연히 구심 가속도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운동을 할 때 어떤 물체의 특별한 부분에 대한 가속도를 구하라 그럴 때는 항상 접선 방향의 가속도랑 중심 방향의 가속도를 두 개를 더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운동에서 x 대신에 테타, 속도 v 대신에 각속도 오메가, 가속도 a 대신에 각가속도 알파라고 썼으면 다른 회전할 때 다른 것들도 우리 볼 수 있나? 회전 운동 에너지를 봅시다. 회전 운동 에너지는 어떤 물체가 어떤 축에 대해서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잘게 나눈 다음에 요 한 물체의 운동 에너지, 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전부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잘게 나눈 다음에. 근데 아까 BI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있을 때 요 관심 있는 곳에 여기까지 거리가 i번째 조각에, 그러면 ri 오메가 i 제곱으로 주어졌는데, 우리 오메가는 이게 강체인 경우에는, 나중에 유체인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지만 강체인 경우에는 오메가가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요거는 오메가로 쓸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요 i에 대한 합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되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면 이제 재밌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우리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근데 이거를 회전 운동 에너지로 바꿨을 때는 2분의 1 오메가 제곱으로 바꾸면 그 앞에 있는 요 양이 있다 이거예요. 그 양을 우리가 i라고 쓰고, 여기는 요 양이죠. i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우리 i를 굉장히 연속적인 물체는 r제곱 곱하기 dm 이렇게 쓰고, 요거를 우리가 회전관성이라고 불러요. 회전관성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나중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회전관성을 계산할 텐데, r 제곱인데 m에 대해서 적분을 하려면 r을 어떻게 m에 대해서 해? 그러니까 우리 요때 우리 물체의 대칭성이나 물체를 어떻게 적분하느냐에 따라서 dm을 r에 대한 dr 뭐 이런 걸로 바꿔줘야 되죠. 우리 요 작업을 하는 게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 이거는 우리 몇 개의 중요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랑 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운동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병진 운동을 할 때 운동 에너지 V제곱의 앞에 비례하는 이거는 질량으로 회전축이 어딘가에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여기는 그 회전축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느냐 원, 혹은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속도들이 각각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이거는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병진 운동 에너지는 질량으로만, 회전
좌표 축에 상관없이 결정이 되지만 회전 관성은 어느 점을 원점으로 잡냐. 그 원점은 회전 축의 위치죠. 회전 축의 위치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하는 좌표 축에 대한 그 회전 축에 대한 거리에 의존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회전 관성이라고 붙은 게 뭐냐면 관성이란 게 뭐냐면 질량도 우리가 관성 질량이라고 할 때 어떤 얘기를 하죠? 질량을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을 나타내는 걸 관성이라고 하는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힘을 줄 때 가속도가 잘 안 생기죠.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보겠지만 회전 관성이 크면 또 앞으로 돌리는 원인 우리 그건 좀 이따 정의할 텐데 우리가 토크라고 하는데 돌리려고 하는 경향에 대해서 저항이 큰 되도록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게 회전 관성이 크다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회전 관성 이제 앞으로 그럼 여러 가지 문제는 일단 어떤 물체가 있으면 회전 관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 회전 관성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하는가를 보기 전에 우선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 축에 대한 회전 관성 그 다음에 그거랑 평행한 축에 대한 회전 관성은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그걸 먼저 보고 구체적으로 여러 다양한 물체에 대한 회전 관성을 우리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